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 만남입니다. 그래서 네. 출연자분들께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시 예. 이미 복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처음 뵀을 때 1000포인트 세상에서 뵀다가 그러니까요. 예, 3000포인트 세상에서 또 인사를 네. 드리게 됐네요.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80년 1월에 100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예. 이제 뭐 3000포인트대 금세에 올라섰습니다. 야,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증권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께는 뭔가 기념비적인 그런 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3000이라는 말 처음 들은 게 네. 제가 증권회사 들어와서 신입사원 한 20년쯤 전에 예.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한 1000포인트 할 때 예. 한 굉장히 큰 그 자산운용사의 사장님이 음. 1년 후에 2000포인트 간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2000포인트 가겠어 했는데 다른 또 회사 사장님께서 1년 후에 2000포인트 가는 건 조금 낙관론이지만 3년 후에 3000원 간다라는 주장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요. 어허. 그건 뭐 덕담이었던 거죠. 네. 그 위에 뭐 주가 지수가 2000, 3000 간 게 아니라 뭐 50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아하. 근데 아무튼 뭐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네. 뭐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 조심스럽게 보는 사람 다 섞여 있는데 조금 좋게 보는 사람마저도 어하다가 종합주가 지수가 정말 3천까지 올라서 버렸습니다. 어하다가 어하다가 맞은 3천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코스피 3천을 3천P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3천P를 만들어낸 뭐 여러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 가장 그 주된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자산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사야지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로 주식을 열심히 살 때 주가가 올랐고 예,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서 예. 국내 기관 투자가가 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이번에 뭐 개인 투자가들의 압도적인 힘이 네.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작년에 주식시장으로 돈도 많이 들어왔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60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 이전까지 개인 투자가들이 한 해에 가장 많이 샀던 게 10조 원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뭐 작년에 주식을 샀던 거는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그런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네. 또 주식시장으로도 코로나 발병 이후로 90조 원이 넘는 돈이 또 이제 쏟아져 들어오면서 예. 뭐 이것도 과거에 못 봤던 그런 숫자들입니다. 아하.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1,400포인트에서부터 3,000포인트까지 뭐 올렸다고 평가를 해도 네.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는 게 결국은 뭐 저나 비슷한 연령대 분들 또 젊으신 분들 이렇게 우리 이웃들이실 텐데 네. 아니 돈 없다고 늘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 우리 주변 이웃들인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뭐 돈 많은 사람도 했을 테고 뭐 그럴 텐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우리 방송 스태프분들도 뭐 가족분이 새로 주식 투자했다고 하는 말씀을 언뜻 들었는데요. 그래요? 어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뭐 예금하던 거를 뭐 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한국 가계가 쌓아놓고 있는 금융 자산이요, 부동산 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그 주계에 따르면은 가계 금융 자산이 4,300조 원이나 됩니다. 근데 4,300조 원 중에서요, 1,900조 원이 예. 예금입니다. 아. 44% 정도가. 그리고 한 1,300조 원 정도는 이제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고요. 네.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 한 800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예금 금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낮고 네. 또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주택을 사야 되겠다라는 조바심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집값이 너무 오르고 또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허. 뭔가 돈이 좀 주식시장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건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자를 안 주는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황에서 예금하고 있는 돈이 1,900조 원인데 그 중에 이제 100조 원이 이제 네. 주식시장으로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예금 자산이 1,900조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그게 다 움직이진 않긴 네, 하겠지만 네, 네.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주식을 사는 힘이
이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제 예금을 해놨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거는 조금 구조적인 변화일 것 같고요. 예. 또 주가 상승 자체에 대해서 좀 끌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나는 뭐 하나 이런 좀 그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요. 네. 또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고 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또 끌려서 들어오는 자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뭐 시장이라고 하는 건 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조정이 뭐 언젠간 좀 있겠죠. 그럼 이제 조정이 있을 때는 후자 쪽에 주식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오는 힘은 좀 분명히 약해질 것 같은데 예. 이게 만약에 저금리를 이기지 못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거의 못 받는 예금 쪽에 한국 가계가 자금을 많이 배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구조적으로 돈이 뭐 더 저는 더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들을 수도 예.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정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언제나 늘 주식시장이 좋기만 할 것은 아닐 테고, 그럼요. 네. 뭐 흔히 말하는 악재라는 것이 예기치 못하게 네. 만약에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조정 정도가 아니라 확 다시 막 내려가고 빠지고 돈이 빠져나가고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주식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근데 그 사이클마저도 좀 이겨내야 되는 게 이제 저는 뭐 투자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안 했던 게 아니고요. 예. 뭐 주식 굉장히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열심히 하다가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아주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자마자 대박 나는 거다라는 기대치가 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꺼지게 되면은 내가 가진 기대치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팔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증시가 한번 조정을 받으면은 한 50%씩 떨어졌습니다. 소위 반토막이 나니까 예.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야, 이 주식은 참 안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동안 주식을 안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주가가 올라서 들어오는 돈도 있습니다만은 1,400포인트 때부터 계속 주식을 샀기 때문에 뭐 주식의 조정은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주가의 조정이 없겠습니까? 그게 이제 시장인 건데 근데 설사 뭐 한 20-30%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된 분위기가 싸하겠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지만 네.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는 2,000포인트대 초반 주식을 계속 샀기 때문에 투자자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의 조정이 있더라도 상당히 번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 시장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조정이 없다가 아니고 예전에는 굉장히 급격한 조정이 외국인이 팔면서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안전판이 좀 생긴 거 아닌가? 그럼 조정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 조정이라 그러면은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심리적인 상처, 트라우마를 받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선순환이 어허. 조금 가능성이 보여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고 상승세도 겪고 이런 와중에 투자해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확충이 되어 있고 정보도 많이 잘 확보하시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많이 형성되어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패닉에 빠지고 막 빠져나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저는 조정이 그걸 아무도 모르겠지만 오겠지만은 네. 굉장히 과거에는 높은 가격대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와서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그 자체가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번 상황이거든요. 아하. 우리가 2,000포인트 때 있었던 게 거의 작년도 여름 정도까지 2,000포인트 때였는데요. 네. 거기서 한 50% 지금 이제 오른 거니까 뭔가 사람들이 좀 벌고 있는 상황이고 아하. 조정이 있더라도 뭔가 과거와 같이 좀 이제 패닉이라기보다는 좀 성공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어서 네. 이번 사이클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과거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가 큽니다. 네, 희망과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그 순매수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이에 기관들은 네, 계속 매도, 물량 내놓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혹시 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 네, 네. 근데 그거는요. 네, 개인이 살려면 누가 팔아야 되니까요.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기만 할 수는 없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면은 네, 한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주식이란 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의 어떤 건전성이나 이런 그 규제에 저촉이 돼서 아하.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주식을 하는 주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예전에 음. 투자신탁으로 불렸던 예. 주식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자산운용사거든요. 예. 근데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예탁 고객들의 돈을 맡기는 예. 건데 작년에 자산운용사가 가장 많이 팔았던 이유가 사람들이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아주세요, 이게 이렇게. 예 저희와 같은 그 금융시장의 전문가 집단 입장에서는 조금 뭐 씁쓸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 돈이 주식시장을 들어간 90조 원 정도 되는 돈 중에는 펀드에서 내가 직접 할래로 바꿔진 것도 있으니까 실제로 기관이 파는 거는 개인 투자가들이 환매를 해서 파는 한 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자산운용사 말고 중요한 그 투자기관은 연기금인데요. 네. 이 뭐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연기금들이 있는데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렇습니다. 뭐, 예, 공무원연금. 대체로 그런 연기금들의 주식 운용 목표가 네. 1년에 주식을 뭐 얼마 사겠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 주식 운용의 목표입니다. 음흠. 그럼 올해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들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네요. 오히려 비중 목표치보다 더 넘어섰을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주식을 좀 팔게 되는 거니까 아. 연기금은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연기금이 주식 안 사는 이유도 설명이 될 것 같고 다른 측면에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바뀌면서 예. 기관 투자가가 뭐 매물을 내놓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외국인들이 또 작년 코로나 발병 이후로 또 주식을 또 많이 팔기도 했고요. 아하. 그런 것들을 다 개인 투자가들이 소화해내면서 주가가 3천까지 왔습니다. 네.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반대로 네, 기관들이 막 사고 개인들이 막 내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네.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그럼요.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뭐 아무리 개인 투자가가 시장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예. 매일매일 살 수는 없습니다.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도 중요한데 시장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예. 1월 들어서 이제 한 3일 정도 집계치로 치면은 5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허. 직접 투자 시장으로요. 예. 이 5조 원이 그 자체로는 감이 좀 안 오실 텐데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열심히 할 때 예. 주식형 펀드건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투자 자금이건 월간으로 한 5조 원 들어오면 그야말로 아하. 역대급의 규모였는데 지금 뭐 사흘 만에 5조 사흘 원이 만에. 들어왔으니 여전히 네. 뭐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왕성한 것 같고요. 아하.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네. 조금 뭐 과열의 징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너무 이제 이야기도 수익에 대한 설명 나오긴 조급증으로.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코스피 3000 그리고 코스닥 1000 시대 이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네, 네. 더 떨어지면 좀 안 좋고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이 3000 시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미국의 다우지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3만이 넘어갔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우리처럼 50%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주식 시장이 조정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시장은 없고요. 근데 이제 조정이 있더라도 예. 과거처럼 주식한 게 후회될 정도로 그렇게 급락은 없었으면 좋겠고 네. 또 사람들이 조정이 있더라도 그냥 좀 버티고 기다리는 게 이번에도 뭐 결국은 기다린 분들이 이제 이긴 거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뭐 우리 증시가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뭐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배당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배당. 뭐 배당 받게 되면 약세장이 있더라도 예. 이 저금리에 배당 받으면서 또 주식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정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예. 조금 뭐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마일드하게 네.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약세장에서도 팔지 알고 들고 있을 정도로 예. 좀 그런 명분을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기업들이 제공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 예. 네, 뭐 새해 들어 주식 투자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동안 계속 해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뉴스 하이킥의 구독경제 특히 김학균 센터장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또 다시 뵐 테니까요. 네. 그때 또 저희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